안녕하세요. 한뉴스와 서민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홍영표 TV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이므로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일반 서민입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또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386의 회고, 김일성의 충성 맹세한 나, 요즘 달라진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의 찬강 기획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86의 나라, 현재 대한민국,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총장의 회고입니다. 1984년 신림동의 허름한 선술집은 울분이 가득했다. 테이블 대신 드럼통 몇 개를 세워놓은 선술집에서 나는 막걸리에 김치를 안주 삼아 광주의 총뿌리를 들이댄 군부에 분개했고 무력한 우리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 시절 나는 서울대 국사학과의 풋내기 신입생이었다. 1년 전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지만 의학서적보다는 사상 철학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 내 주적은 전두환이었다. 결국 의예과를 중퇴한 뒤 다시 시험을 쳐 국사학과에 들어갔지만 의사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술기운에 친구들과 목 놓아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 출정가의 곡조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경우야, 서클 모임 가자. 84년의 어느 봄 학교 잔디밭에 할 일 없이 누워있는데 82학번 운동권 선배 한 명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사회과학 연구회, 일명 애플, 사과 라는 서클에 가보자는 거였다. 그때부터 학생운동에 눈을 떴다. 정권 퇴진 가두 시위에 늘 앞장섰고 몽둥이 찜질을 당해 멍투성이가 돼도 훈장으로 여겼다. 경찰에게 얼차려를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 돼! 몇몇 경찰들은 증오에 가득 차 욕설을 내뱉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이 불쌍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리로 나갔다. 2학년이 되자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데모하던 신입생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레닌주의 서적을 읽고 토론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자 대학가에 파란이 일었다.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는 김영환씨, 서울대 82학번. 이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들여왔다.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이자는 구호가 부쩍 늘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9학년 구국학생연맹이 조직되었고 캠퍼스에는 눈초리를 번뜩이는 사복경찰들이 출몰했다. 운동권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내게 어느 날 구국학생연맹에서 영입제의가 왔고 당연히 받아들였다. 모임을 하러 선배 자취방을 갈 때도 추적을 피하려 일부러 버스를 갈아타고 빙 돌아갔다. 선배의 방에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 북한 관련 팸플릿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을 향해 충성 맹세를 했다.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땡땡땡. 어두운 자취방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던 1986년의 어느 날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하지만 강성이었던 내게도 고민은 있었다. 김일성 개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방식이 마음에 걸렸다. 형,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나는 한 달 만에 구국학생연맹을 탈퇴했고 대학가는 1987년의 봄을 앞두고
급속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 전두환 정권의 탄압은 도를 넘고 있었다. 학생 제야운동에 씨를 말리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자행됐고 같은 해 건국계 점거농성으로 학생들이 1200명 넘게 구속됐다.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했다. 대학가에는 일종의 비장함이 흘렀다. 나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뽑혔다. 이때부터 주요 수배자 명단에 올라 짐을 싸 집에서 나왔고 여인숙이나 하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어느 날 경찰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 매일 학생회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습 시위 작전을 짰다. 수요일엔 명보극장에서 기습 시위를 하고 다음 날엔 신촌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하는 시기였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책임을 뒤집었을 희생양도 미리 정했다. 다른 학생들이 도망칠 동안 이목을 끌고 혼자 잡혀가는 역할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손을 들었다. 그해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아 의식을 잃었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이때부터 시위 현장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주부, 교수,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날 나는 동지들과 끌어안고 밤새 술을 마셨다. 1987년 대선이 끝나고 관악청년회라는 조직에 몸담았다. 기계부품을 만드는 신림동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동자들과 몸을 부대끼며 일하고 밤에는 그들에게 역사, 한문을 가르쳤다. 보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수년간 공장 일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결국 공장을 나와 쉬고 있는데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범민연 쪽에서 함께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평소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 범민연 활동은 천직이었다. 1995년부터 10년간 범민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 북한에 보낼 정보나 서신 등을 정리한 뒤 일본 사무소를 경유해 북측에 보내는 게 내 일이었다. 북측에서 민 처장을 거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잔뼈가 굵었다. 이 시기 운동권 동지들이 대거 정치권에 입성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도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기득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비판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범민연을 이적단체로 판단하면서 삶은 다시 고달퍼졌다. 중견 의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나도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피 중에도 비밀 모임을 했다. 암호를 정해 A로 갑시다 하면 해화역 다방에서 만나고 B로 합시다 하면 신림동 카페에서 보는 식이었다. 그런데 딱 하루 급한 일로 범민연 건물에 들렀는데 정장 차림의 안기부 요원들이 나를 둘러쌌다. 안기부다. 안기부에서 왔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다른 회원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나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며 혀를 깨물어서 기절해야 됐다고 다짐했다. 조사는 예상외로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나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살았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에 봄 기운이 흘렀다. 나는 다음해 8.15 특사로 석방됐고 다시 범민연 활동을 재개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 숨통이 트여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던 2003년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회색 승합차 한 대가 버스를 가로막았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다. 두 번째 구속. 나는 또다시 북한에 국내 동향을 전달했다는 간첩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2005년 여름 교도소를 나서자 동지들이 꽃다발을 건네줬다. 코끝이 찡했다. 다음 해부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들어가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했다. 한미 FTA를 결사 반대하며 뛰어든 일이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 시절 나는 북한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 자유협정을 반대하는 논리를 찾으려 각종 경제서적이나 무역자료들, 경제연구소 보고서들을 읽어보다가 내가 모르는 세상과 부딪혔다. 평생을 사회운동에 매몰됐던 나는 이 시기에 교육자, 과학자,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수십 년을 주체사상, 민족의식에 매몰돼 운동하는 동안 세상에는 스마트폰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개발됐고 드론이 날았다. 정의를 외치던 동지들은 어느덧 우리가 저항했던 그 기득권으로 변신해 있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586 정치인들은 내가 보기엔 수박 거달기로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나를 둘러싼 진영 논리를 고집하는 게 부질없다고 느껴졌다. 나는 당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NL 자정운동을 벌이고 청년들에게 공천을 주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밥그릇을 뺏긴다고 느낀 기성 586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내가 못 바친 운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입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까지 포기하며 학생운동에 모든 걸 바쳤던 내가 30년이 지나서야 과학과 수학이 그리워졌다. 아이들에게 민족주의나 진영논리 대신 과학을 가르치고 싶었다. 나는 일부러 서울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는 금천구에 수학연구소를 차렸다. 신기루 같은 이념에 묻혀 살던 나의 삶을 반추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내 펜을 가르치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일본 펜 쓰면 친일파래요. 나는 빙긋 웃으며 책을 덮고 아이들에게 로봇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 일본 펜을 쓰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진정 일본이 두려워할 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운동이라는 운동을 다 해본 그 시절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뜨거운 가슴으로 운동에 뛰어들어 도피생활과 교도소 신세를 당연하게 여기며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불길에 그슬려진 불나방이 돼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투쟁에 매몰돼 훌쩍 지나쳐버린 것들도 많았다. 나는 요즘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중앙일보 탐사기획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도 62년생 82학번입니다. 이한열 군의 1987년 장례식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신촌 로타리에 노제를 지내고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하는 시위대의 맨 앞자리에 만장을 들고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를, 군부독재 타도를 소리내어 주장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졸업을 하면서 LG그룹에 취직을 해서 중국 지역 전문가를 중국에 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진면목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30년을 하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과 정반대의 30년의 길을 걸어왔지만 저도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 있었고 586입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위하여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경제에서는, 기업계에서는 어느덧 저희 586이 물러가는 시대가 왔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특히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이 범민련의 이 글을 쓰신 분처럼 정말로 제대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아닌 정말 수박 겉핥기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일반 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북, 친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마 그런 팀들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조국 장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사를 통해서나마 자기의 전향을 발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저희 586은 많은 특혜도 받았고 좋은 시절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586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권 여당에 계시는 친북, 종북 사고방식과 그러한 좁은 안목만을 갖고 계시는 진보 좌파라고 하시는 586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퇴진하십시오. 내년 총선에 전부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내년 총선에 나오시면 일반 서민들 안 찍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을 대거 영입하십시오. 젊은 청년들을 대거 영입하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 서민과 뉴스를 살펴보는 홍영표 TV였습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말들 속 시원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